불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데만 돈을 많이 쓰는 장이 이미 펼쳐진 겁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연준의 의장이 말을 할 때마다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주식 가격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은 백분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왜 오를까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왜 오를까? 이 차트는 S&P 500 지수에서 S&P 500 지수가 있고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의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지수를 능가하고 있냐, 이거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근데 6월 말이거든요. 요 까만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6월 말인데 6월 말에 25%를 기록했어요. 이게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 차트만 봐도 그냥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제일 낮은 바 그래프잖아요. 보통은 뭐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의 4분의 1밖에 지수 전체 수익률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아니 지수는 많이 오르는데 왜 나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벌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죠. 그러니까 매그니피선트 7 같은 AI, IT 대표 대형주들만 가고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잘 안 가고 있는 상황.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지금 이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막 올라가기 전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 운 좋게 잘 잡으신 분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장이라는 게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8월 6일 날에 마지막에 이 차트가 업데이트 됐는데 이 지수가 38%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 지수 종목들 중에 38% 정도는 S&P 500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매그니피선트 7의 독주에서 스몰캡으로 주도주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순환매 형식으로 상위 몇 퍼센트 주식에서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로 주도주 장세가 넘어오는 거는 불마켓 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상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AI는 조금 거품이다 이러면서 약간 애매하게 IT 대형주들은 약간 느리게 가거나 못 가는 모습 보이고 있을 때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밑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수 수익률을 돌파해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조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마켓 초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이제 차트들을 가져왔는데 섹터별로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주도주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고 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시장이 어떤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 예측하지 말자. 제가 매크로 예측하지 말자. 이 말씀 많이 드리죠. 매크로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이것만 보면은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트렌드가. 거시경제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럭셔리, 지난 10년간 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주식 엄청나게 오른 거 아시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완전 붐이었죠. 뭐 샤넬 매장 앞에서 오픈런 하는 모습들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난 1년 럭셔리 섹터 수익률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루이비통, 캐링, 이건 구찌죠. 버버리는 자기네가 명품이 아니라고 갑자기 천명을 해서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카프리 홀딩스, 살바토레 페레가모, 전통적인 명품 주식들 전부 다 마이너스 죽쓰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재량 소비재죠. 제가 돈이 있을 때 사는 소비재입니다. 아무 때나 살 수는 없잖아요. 워낙 가격대가 있으니까. 자동차 섹터도 안 좋습니다. 폭스바겐, 뭐 국민차잖아요. 뭐 저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급차도 아닌 폭스바겐이 일단 안 좋습니다. 그리고 벤츠, BMW.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럭셔리카에 들어가지만 사실상 유럽에서는 그냥 국민차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국민차의 주식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 아마 우리나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테슬라도 안 돼요. 테슬라가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자동차 주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르쉐 같은 럭셔리도 잘 안 됩니다.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페라리 같은 아주 고가 럭셔리만 아주 그냥 유일하게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횡보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 자동차 섹터들 주식들은 엄청나게 크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럼 뭐가 되느냐? 패션 의류 섹터, 자라, 유니클로, 갭같이 저가 브랜드 실적이 좋아서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 오렌지색 선 가장 위에 있는 게 아베크롬비입니다. 아베크롬비가 미국에서 MZ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난 한 1년 동안 큰 히트를 쳐서 주가 많이 올랐고, 갭, 대표적인 저가 브랜드죠.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아, 이거는 이제 자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인디텍스라는 기업입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유니클로죠. 그 다음에 밑에 막스 앤 스펜서, 대표적인 영국의 저가, 중저가 의류 브랜드죠. 주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료 섹터, 대표적으로 불황이 오면은 잘 되는 이제 주식들 중에 이런 음식료 섹터가 많이 들어가죠. 음식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죠. 켈라노바,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은 이 파란색 선, 이 켈라노바라는 게 켈로그입니다. 켈로그 시리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 오면 시리얼 소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비싼 거 안 먹고 집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제너럴 미스, 여긴 대표적으로 가공식품 만들어서 마트 같은 데 많이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마이너스 3.6%,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3.6%긴 하지만 최근을 보면은 이제 노란색 선이죠.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7월부터. 그 다음에 크래프트 하인즈, 이거 하인즈 케첩이죠. 그 다음에 캠벨 수프, 말 그대로 스프, 가공 스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고, 코카콜라 대표적으로 불황에 잘 되는 이제 주식이죠. 보시면 보라색 선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저가 음식료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불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필품, 이미 재량 소비재, 아까 자동차, 럭셔리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재량 소비재예요. 돈이 있을 때만 사는 거. 내가 좀 경기가 안 좋고 내가 좀 이제 수입이 타이트하고 이럴 때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그럴 때 필수 소비재로 사람들이 소비 품목을 옮기거든요. 근데 필수 소비재 주식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가장 높이 상승한 가격 상승률 보세요. 이 오렌지색 선이 3M입니다. 3M. 문구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문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아주 필수 소비재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선은 콜게이트, 치약 만드는 회사죠. 콜게이트 치약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레버, 프록터앤갬블, P&G죠. P&G 뭐 세제, 설거지 세제 이런 거 많이 만드는 회사고, 존슨앤존슨, 마찬가지로 로션도 만들고 뭐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1년 수익률은 7% 손실이지만 이 파란색 선이죠.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필품 섹터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아주 주가 지수의 상승을 많이 이끌었던 럭셔리, 그리고 재량 소비재, 자동차 같은 것들, 거기에서 이어진 AI 광풍으로 인한 IT 대형주들의 주식시장을 리딩하는 이 트렌드가 지금은 이제 불황이 왔다는 거를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필수 소비재, 패션, 의류 섹터, 음식료, 생필품 이런 곳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래서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이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의 품목이 대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이 조금 영향받는다고 해서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석되냐의 차이만 바뀔 뿐이에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으로 평가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이 안 좋을 때 비트코인도 안 좋고, 주식이 좋으면 비트코인도 좋은 건데, 주식은 같이 안 좋긴 하나 그래도 이제 소비의 대상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저런 필수재, 음식료, 패션, 의류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잘 가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뭐 연준의 의장이 말을 할 때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연준 의장이 나와서 30분 정도 미팅 결과를 또 발표를 할 텐데,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주식 가격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은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큰 변동성에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놓일 거고요. 다만 주식은 이제 이 IT 대형주가 그동안 완전히 리딩해서 독박으로 끌고 갔는데, 독박이라 하기보다는 IT 대형주들이 그냥 혼자 끌고 갔는데, 이제 대체제가 있어서 지수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형성돼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주식과 비트코인 둘 다 완전히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어서 우리가 2020년에 봤던, 2021년에 봤던 그런 불마켓에 가려면 지금같이 연준이 타이트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 안 되고 완전히 양적 완화 기조로 가줘야, 그래야 비로소 장단기 금리차도 다시 역전된 게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주식, 비트코인 모두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매크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준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에 꾸준히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저가 매수 찬스로 활용해서 사면 된다는 말씀 드렸죠. 경제지표 호조 나온 덕분에 굿뉴스 is 배드뉴스, 비트코인 가격은 안 좋아요. 주식도 안 좋은데 대신에
둘의 운명이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왜 그랬냐? 주가지수 상승은 럭셔리 자동차 같은 임의 재량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소비의 품목이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소비재, 의류, 패션, 필수재 이런 것들에서 급격한 주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황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불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비싼 데 돈을 못 쓰고 필요한 데만 돈을 많이 쓰는 장이 이미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할 거고 양적 축소도 줄이고 양적 완화 기조로 갈 텐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 보면서 연준은 대응을 할 거예요. 연준은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절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낙관론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큰 변동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봉 차트로 보여드렸듯이 탑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큰 가격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막 예상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매크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무조건 틀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나요? 신용화폐가 굉장히 큰 문제를 많이 양산하고 있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거에 좋은 솔루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면 장기적인 낙관론을 유지하고 언젠가는 다가올 다시 그 불마켓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때 우리는 수혜를 온전히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분만 비트코인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